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1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인 7월 9일 오후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방문하여 상원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세라 팰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알래스카 상원으로 있는 리사 멀코프스키가 민주당보다도 더욱더 공화당을 파괴시키고 있는 악질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보다도 더 악질적인 공화당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마도 처음 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멀코프스키는 밋 롬니와 같이 라이노 중에 상 라이노로 사사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반대를 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하였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알래스카 주민들은 우리 공화당과 미국을 위해서도 세라 폴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를 이번에 공화당 상원 후보로 하여 당선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에 회자가 되고 있는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때까지 민주당만 찍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가 나를 찍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짜 계정으로 인하여 트위터 인수를 포기하였다는 그의 발언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가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트루 소셜 계정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앨런 머스크를 괴짜 거짓말쟁이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만의 통화는 무언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왜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성이 난무하고 있으나 오늘날 한 평론가는 색다른 차원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방 세계와 미국이 녹색 혁명이라고 하여 그린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것에 잘못된 허황된 것을 폭로하기 위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독일의 경우에도 청정에너지라고 하면서 석탄을 다시 떼고 있고 모든 서구 열강들이 석탄과 또는 휘발유를 떼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녹색 그린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여 전 세계인을 상대로 화석연료는 나쁜 것이고 오염을 시킨다고 거짓 흑색 선전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 자신이 지금 전력난이 겹쳐지고 에너지난이 겹쳐지니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탄광에서 석탄을 캐내서 사용을 하고 또한 석탄 주요 생산국인 호주로부터 다량의 석탄을 구입하여 화력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지금 석탄값이 올라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비하여 거의 4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톤당 400불을 넘어가고 있는 석탄이라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경우에는 가스를 잠궈도 좋고 석유를 수입해가지 않아도 좋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팔릴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서방의 허구 또는 허위 선전에 실체를 드러내서 지금 러시아 관료들은 웃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기 기후 이론이 결국은 들통이 난 것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6월 29일과 6월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상회담의 주된 내용은 러시아 연방에 대한 제3차 대전을 수반하는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하여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서방 지도자들의 전쟁 전략 수립에 대하여 러시아 국영 우주기업인 로스코스모스의 드미트리 로간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오늘 공식 사이트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식 텔레그램 채널은 서방의 여러 곳을 공격 좌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 그리고 나토 본부 또한 지금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던 스페인 의회 그리고 영국의 국방부 독일 의회와 독일 연방 총리의 관저, 심지어는 프랑스의 엘리제 궁전까지 좌표로 설정한 것을 오늘 공식 사이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또는 무엇을 희망하는지가 우리 러시아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대부분의 결정은 워싱턴에서 이루어지며 국무부 저명한 관리들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순회에서도 결정을 하여 우크라이나는 그냥 시행할 뿐입니다 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언론을 하나로 통폐합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나치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의 통폐합과 모든 야당을 다 없애버린 것, 히틀러가 하였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젤렌스키가 행하고 있는데 그 결정은 바로 미국이 하고 있다는 자체에서 민주주의라는 미국의 아이러니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DC 웹사이트에는 명시적으로 이 백신은 당신의 DNA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mRNA 백신은 우리의 DNA를 바꾸는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독극물과 같은 백신을 미국에서는 영유아들에게 주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기 위하여 FDA가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화이자에 근무하였던 브룩스 잭슨이라는 사람이 내부 고발자로 로버트 반스 변호사를 선임하여 오늘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법정 투쟁에서 지금 화이자는 법원에 이 사건을 기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허위청구법에 의한 사건 기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위청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2016년도 오바마 시대 때 만들어진 연방 정부와의 계약에 있어서 각 제약회사들은 허위청구를 하였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화이자는 2009년에 벌써 정부 계약 사기에 의하여 2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악질적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그 통로를 열어주었고 오늘날 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이들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백신 양사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내부 고발자의 사건은 미국 주류 언론들이 지금 변질이 되어 모든 것을 듣기에 바쁘고 또한 거꾸로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당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정에서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미국의 제약산업의 부패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연이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9일 밤늦게 오클라호마주 매드포드 인근에서 천연가스 공장인 원옥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대규모 화재로 인하여 반경 2마일에 해당하는 모든 주민들은 소개령을 받고 대피 중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근을 지나는 프리웨이도 전면 차단이 되어 모든 차량들은 우회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오클라호마에 있는 이 공장은 중부 내륙의 많은 도시들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대형 회사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웨인 루트라고 하는 저명한 해설가가 오늘 공화당 지도부는 언제 나와서 말을 할 것이냐고 하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바이든은 배신자입니다. 그는 탄핵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나서 마땅히 반역죄로 기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 의하면 지금 모든 증거가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백악관의 반역자와 자살 폭탄 테러범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은 분명히 중국 공산당과 멕시코 마약 칼텔이 소유한 자살 폭탄 테러범입니다. 미국 예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가장 중요한 위대한 미국 중산층을 파괴하기 위하여 그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83년도 같은 대학교 같은 반에서 버락 오바마와 함께 공부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콜롬비아에서 배운 계획은 크로월드 피븐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미국 경제를 붕괴시키고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미국을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40년 전에 이 오 바이든이 그 계획을 세워왔다는 것이므로 그들은 마땅히 반역죄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오늘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무엇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대체 이 대통령은 어디서 온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50년 만에 원심 파기를 하여 각 지역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낙태법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금 헌법을 어기고 대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2호라고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여 행정명령으로 지금 낙태법안을 지지한다고 발언을 하고 있는 이 대통령. 도대체 미국 대통령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랜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취임을 하자마자 새로운 원격 근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지난 2달 동안에만 버지니아주에서 공무원들 약 400명이 사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로 많은 주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명받아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킨 주지사가 취임을 하자마자 주에 2일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각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3일 이상 해야 되면 그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2만 1000명 이상의 주정부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경찰, 교도관, 의료종사자를 포함하여 많은 주정부 직원들은 재택할 자격이 없다고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짜돈 받으면서 집에서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파트타임을 한다거나 캐시아웃 얻어서 용돈벌이를 하던 많은 주 공무원들이 사퇴한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텃밭이었던 버지니아에 그간에 정부 돈 빼먹기에 익숙해져 있던 부패한 공무원들이 영킨 주지사의 새로운 계획에는 버티지 못하고 사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망해가는 라이노인 리즈 체이니가 와이오밍에서 공화당 지도부에 선출되기 위하여 지금 모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들은 아무도 그녀에게 정치 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바마 재단과 힐러리 클린턴 재단이 후원하고 있는 민주당 재단에서 리즈 체이니 모금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라이노 중에 라이노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확실히 확인을 해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